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전국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입니다. 너 월급 얼마 받니라는 얘기는 하는데, 월급 없이 제가 오히려 희생하는 그런 단체가 전국 배우협회입니다. 배우님 가신 지 53주기 기념 특집 배우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배우님과 나의 사반세계라는 이야기를 3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용산 삼각지에서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평생 업으로 삼고 그렇게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직업, 내가 사랑하는 직업, 화가로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네가 어떻게 해서 회장이 됐냐라는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 종일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 요만한 데다가 또 배터리를 이렇게 큰 거를 사가지고 9볼트짜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 기저귀 하는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 꽉 묶어가지고 제 캔버스 바로 옆에 이젤 바로 옆에다 딱 놓고 칼날을 갖다가 캔버스에 붙이면서 이런저런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기 때는 팝송 매니아였습니다. 방송만 해도 좀 있었고요. 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팝송을 2000곡을 외웠습니다. 제목을. 지금도 그 크리프 리차드 곡 한 30곡, 또 엘비스 프레슬리 30곡, 비틀스 30곡, 앤 마가렛 20곡, 톰 존스 20곡 싹 할 수가 있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팝송으로 영어도 배우고요. 팝송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그 팝송 매니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 가요가 음질이 그냥 좋지도 않고 또 녹음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런 반면에 저는 조금 깨어있는 앞서가는 그런 청년으로서 팝송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사랑했고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 영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회화 겸 다른 콘텐츠에서 얘기했지만 민병철의 그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5권짜리 전집 2개가 있어요. 그걸 다 사가지고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꽂아가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팝송 매니아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KBS 같은 경우에 MBC나 DBS, TBC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대개 라디오가 한국 가요를 틀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공연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동양극장에서 배우님 추석맞이 특별 쇼를 할 때 제가 배우님을 직접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음악이라는 음악은 다 좋아했어요. 1970년도 김시스터즈가 시민회관에 와서 공연할 때 저 1회에 가서 공연을 봤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컬 그룹 경연 대회라고 있었거든요. 키보이스, 또 템테이션스, 또 연식이 오래돼서 기억이 금방금방 안 나는데 1970년대니까 거의 50년이 지났죠. 그 당시 팝송 연주하는 그 그룹 사운드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저도 기타 배웠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트럼펫 뽕짝밖에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타 그 당시 못 치면은 간첩이라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배우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된 것은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배우 아주 그냥 그런 매니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는 그냥 듣기만 했지 부를 줄을 잘 모르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배우협회장 배우 노래 잘 못하거든요.
알기는 많이 알죠. 보통 때도 뭐 배우님의 노래 한 10곡 정도는 제목으로 내용까지 줄줄줄줄 외울 정도였는데 어느 날 용산구청에서 이면도로 명칭을 공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용산구 뒷골목 이름을 정하자 이래가지고 골목마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배호길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삼각지 뒤니까 배우님의 그 명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기념하는 뜻에서 배호길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게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배호5길까지 완성이 됐었거든요. 팻말을 붙여놓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배호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년 전이죠. 1998년도에. 그때 벌써 저는 컴퓨터의 도사였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저는 앞서가는 게 참 제 인생 목표였거든요. 지금도 컴퓨터를 잘하는 건 둘째고 유튜브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게다가 또 AI 강사 기능 장사 왜 해야 되나 기능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강사 자격증까지. 노량진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참 별스러운 사람이죠. 어쨌든 배우기를 만들었다고 컴퓨터에서 배우 팬들을 찾아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화실에 와가지고 인연이 돼서 배우협회 들어가가지고 배우 단체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죠. 그러니까 26년이 됐어요. 그 뒤 창립 멤버였던 윤석한 고모님과 많은 인연을 갖고 사실은 윤석한 고모님이 인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충남 논산군 무슨 가야공면인가 그래요. 거기에 출신인데 아주 아시는 것도 많고 사람이 인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배우협회에 참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러고 모시고 있지만 제 가장 저보다 이제 2년 선배니까 가장 좋은 형님이면서 배우의 선각자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우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배우협회에 제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배우협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회가 제가 들어갈 때마다만 해도 협회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3사람, 4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시 산소에 가는데 4명이 갔었습니다. 배우님 산소에 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장이 됨으로써부터 이제 전부 다 활성화돼 가지고 매월 한 20명, 30명씩 모이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전국 배우협회 카페가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라고 전국 트로트 가요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도 한 2,000명 되고요. 그래서 거의 4, 5천 명의 인터넷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가잖아요. TV 배호를 제가 이제 벌써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죠. 거기서도 이제 배우님에 관한 니들이 배우를 알아 1편서부터 10편까지 했고요. 나와 배우님과 사반세기 그것도 1편서부터 10편까지 만들었고요. 또 배우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내지는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늘 유튜브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단체에서 꼭 참 보리밥도 끼고 또 돌멩이도 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국 규모 가요제를 우리가 개최했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했습니다. 왜? 배우협회 이미지도 높이고 또 한국 가요계의 또 위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인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배우님의 뒤를 이어가는 배우님의 이 음악성을 기리는 그런 사람을 키우자 이래가지고 2002년도부터 처음에는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라는 타이틀로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로 이제 타이틀을 바꿨는데 그거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화가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가졌거나 큰 공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대규모 그 재벌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그림쟁이에요. 삼각지에서 그냥 작은 화량을 운영하는 그런 소박한 화가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가요제를 개최하고 대규모 용산 아트홀에서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용산 아트홀도 하고요. 저기 그 왕십리에 있는 이 소월 아트홀에서도 하고, 중구 구민회관에서도 하고요. 또 용산 구민회관이라고 이제 그 용산 아트홀 생기기 전에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18회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를 개최하려면은요, 우선 이 방송국에 이게 우리가 이런 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방송국에 송출해 주십시오 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송출료를 내고 방송을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신인 가수들 이렇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프로 가수들이 이제 초대 가수들 몇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급 가수들은 아시다시피 뭐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수들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왜? 전체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가는데 무슨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신인 가수들한테 이게 저기 뭐 너희들 출전하니까 무대 비용으로 얼마를 내라 이래가지고 처음에 출전비를 3만 원 내다가 나중에 5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가수가 됐다 하더라도 아주 A급 가수가 아니고는 방송에 여간해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요 TV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방송을 해주는 대신 우리가 그 인기 약간 없는 신인 가수들의 출연료를 받고 무대 비용을 받고서 출연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그렇게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악단을 했습니다. 박찬일 악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KBS니 뭐 가요 무대니 뭐 이런 이 가요 프로그램의 메인 악단으로 많이 활약했던 박찬일 씨가 환갑을 지난 다음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다른 악단도 부르긴 했지만 9인조 뭐 12인조 처음엔 그렇게 18인조까지 불렀다가 나중에 9인조로 줄여서 방송을 했는데 그분들도 몇백만 원을 줘야지 연주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무대를 빌리려면은 3시간 단위로 한 번 프로그램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관료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조명도 만들어야 되고요. 무대 배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광판, LED 조명, 전광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게 바로 2천만 원 들어가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8시부터 9시들이 공무원은 문을 여니까 9시부터 작업을 해서 오후 6시에 끝나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오후 2시부터 메인 쇼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가지고 4시나 4시 반쯤 끝나면은 그것도 정리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6시까지 해서 3시간짜리를 3 프로그램을 빌리는데 대관료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뿐이니까 또 백댄서가 있어야지 프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합니다. 왜? 그냥 뭐 뻗쭉 서가지고 저기 그 옛날 그 가수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엔 비디오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좋아야지 되고 또 음향도 좋아야지 되고 LED 전광판도 좋아야 되고 또 악단도 좋아야지 되고 게다가 중계방송판도 있어야 되는 여기 까마귀가 와서 또 흔드네. 중계방송을 할 때 또 카메라가 3대가 보통 옵니다. 지미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카메라가 잡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무대 앞에서 뒷면에서 바라보는 거, 또 객석에서 카메라가 나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가 3개가 나가고 또 그거를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편집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전문으로 방송 편집해 주는데 또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이래서 송출료까지 나가면 2천만 원도 모자라요. 그거 사실은 제가 가요계 인맥으로 야 우리 지금 저기 팬클럽 단체로서 이런 걸 대병 프로그램을 하려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 고향 충주에 있는 참 그런 거 전문하는 사람을 지방에서 불러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하겠고 또 편집도 하게끔 만들고 또 음향도 야 이거 와서 좀 음향 좀 해줘라. 이거 뭐 정말 맨손으로 헤딩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데 니들이 와서 좀 좋아야지. 인맥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인맥으로. 자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심 보고 본선 보고 또 작곡자들을 와서 심사하는데 심사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제가 온갖 거 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회자 멘트까지 제가 써주죠. 그 다음에 무대 감독 다음 순서 너 대기하고 있어. 빨리 나와. 다음 순서 무대 저 댄스는 어떤 저기 뭐요 무슨 댄스니까 어떤 걸로 하고 옷은 뭘로 하고 이게 저기 뭐요 그 처음에 2명 나왔다가 나 다시 4명으로 들어가고 또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이건 조용한 음악이니까 클래식한 발레 스타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내가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제작 총감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조용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뒤에서 잔소리하거나 잘났거나 지가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제가 초창기에 방송을 6번이나 출연시켜준 KBS, MBC 화제 집중 그런 데다 6번이나 제가 방송을 나오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냐. 김수영 회장이 돈을 띵겨 먹더라. 한마디로 그런 소문을 만들었어요. 걔는 초보 신빙 가수니까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하나 좀 끼어들까 하면서 방송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복도에 앉아서 PD들 왔다 갔다 하면 고개 숙이고 잘하고 유씨 누구 가수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양 떨고 눈에 눈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든 방송을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자식이 김수영 회장이 1,000몇만 원을 해먹었다더라 라는 소문을 여러 군데다 펴드렸어요. 자, 그 원인이 뭔가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서 1,500만 원을 인마이 포켓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고 또 프로 가수들한테 돈 받아먹고 또 신인 가수들한테 출연료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벌었더라. 이런 헛소문을 냈어요. 하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 야, 살다 내가 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까지 해가면서 저런 모함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만두겠다. 됐어. 나 안 해. 그러고서 딱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내 사무실에서 있던 거 나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고 또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부터는 인간적인 관계를 끊을 테니까 회장 그만두겠어.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2달인가 있다가 윤석한 고문님이 찾아왔어요. 김수영 회장, 왜 모함을 쓰고 그러고 있어? 내가 김수영 회장 깨끗한 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이겨내. 그런 거 다 물리치자고, 우리 새로 만들자고. 듣기로는 유모 가수가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 가가지고 김수영 회장이 1,500만 원 받아가느냐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린 거기서 지원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돈을 단 10원도 안 줬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놈 자식이. 그렇지만 소문은 다 냈어. 다 퍼졌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내 그림을 산 사람이 김수영 화가의 뒷구멍이 저렇게 돈 뺏어 먹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화가로구나라는 소문을 난다면 내 그림을 산 사람은 얼마나 그림을 볼 때마다 나를 원망하고 나쁜 사람이다, 나쁜 그림이다, 나쁜 작가다라는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관뒀어요. 언젠가 밝혀지겠지. 곧 밝혀졌어요. 금방 밝혀졌어. 왜?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 가서 찾아서 확인해봤더니 얼굴만 빨갛게 해가지고 돌아 나왔대잖아요. 걔하고 새로운 회장하고 셋이 갔다는구만. 근데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10원 하나 안 줬다는데. 그래서 내가 참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러면서 윤석한 고모님이 왜 김수영 회장이 누명을 쓰고 그러고 있냐. 우리는 깨끗하니까 새로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타이틀도 전국배우협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했더니 순식간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김수영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믿고 존경합니다. 제가 이 단체가 바뀌고 나서 다시부터는 안 나가는데 그 작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그자들과 같이 안 있겠습니다라는 편지가 나왔어. 근데 이름을 누군지를 밝히질 않았어. 지금도 참 기억하지만 그 편지가 어디다 이사가 몇 번 가는 소리 다 없어졌지만 송파 어디 뭐 우체국에서 그 직인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거나 그렇게 비겁한 돈벌이를 했다면은 진짜 그림 안 두고서 빌딩 사가지고 임대료 받아먹고 살지요. 안 그렇겠어요? 나같이 수단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배우협회는 제가 지금 현재 장부는 마이너스예요. 솔직한 얘기로 정확히 밝히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매월 한 차례씩 실버들이 자기들의 멋진 노래 자랑을 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불우이웃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 공연도 해드리고 또 야유회 가가지고 즐거운 모임 게임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매월 한 차례 또 유명한 가수들을 만나서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가수의 날 가수 인증서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가수 신인 가수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전국 배우협회 주최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 해가지고 13명 입상자 가수 인증서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마이너스예요. 왜? 작은 단체지만 행사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도 제가 꾸려 나갑니다. 왜? 우리 배우협회는 아주 중장년들 은퇴하고서 취미가 노래인 분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고 그분들도 기쁘고 더더군다나 합창곡으로다가 단복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딱 맞춰가지고 한 달에 몇 곡씩 이렇게 부르면 더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없이 기쁠 수가 없어요. 더없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배우협회 회장으로서 2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배우협회 사랑해 주시고요. 또 배우협회에 많이 다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2025년도에도 우리 배우협회는 끈끈하게 단단하게 왕창 틀림없이 뭉쳐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김수영 회장을 밀어주세요. 김수영 회장을 응원해 주세요. 김수영 회장을 믿어주시고요. 저 깨끗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짓 안 합니다. 믿어주시고요. 전국 배우협회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님의 53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님을 키운 배상태 선생님께 감사해 드리면서 그분이 아주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병원비로 보태드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전화를 했더니 또 기운이 팔팔 살아났어요. 그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했죠. 선생님 그랬더니 아이고 간신히 일어나서 내 손으로 밥을 먹네. 그런데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한 달 전에 저와 통화했던 거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그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기 전에 그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녹음을 일단 해놨습니다. 이번에 모임에 그 녹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배우를 사랑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배우협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